당시에 이미 2008년도에요. 어느 정도가 됐냐면 70%가 넘어요. GDP에. 근데 25%를 얘기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에 월가가 화들짝 놀랍니다. 월가가 화들짝 놀라요. 왜 놀라냐면은 자기들 이게 돈벌이의 중요한 기반인데 외국에서 들어온 달러가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저기 25% 넘으면은 무슨 통제를 하라고 하고 앉았으니까는 자기들 수입원을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힐러리가 이 월가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 이거는 힐러리는 이미 그 당시에 힐러리가 처음 그러니까 90년대 자기 남편이 대통령 될 때만 하더라도요 민주당에서 그래도 진보적인 하나의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그러면서 귀족화가 돼버립니다. 힐러리 클린턴도요. 귀족화가 되죠. 예? 그래서 오바마한테 진 거고요. 그래서 뭡니까요? 바이든한테도 진 거고요. 아니 트럼프한테도 진 겁니다. 트럼프한테도 진 거예요. 그래서요. 예? 이게 힐러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별로 미국이 크게 변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볼 때는요. 예? 오바마가 더 진보적인 오바마가 돼도 안 변했는데 더 보수적인 힐러리가 대통령 된다고 해가지고 미국 사회가 변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 지지층들은 되게 개혁에 대한 이 성향이 강한 국민들이잖아요. 근데 2008년도에 이미 50%가 넘었는데 70%가 넘었는데 이거 50%는 뭐냐면요. 채권만입니다. 주식까지 합치게 되면 70%가 넘어섰어요. 그 밑에 작은 수치로 70.2라고 나오죠. 70%가 넘은 걸 25% 줄여? 그럼 이거 월가한테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근데 힐러리가 월가하고 이걸 전면전을 할 수 있어?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 본 거죠. 그래서 이건 정치인의 레토릭이다. 예? 정치인은 원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대중한테 이 월가에 대해서 굉장히 월가의 탐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지지층들한테 이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 지킬 수 없는 얘기까지도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의 미국채 보유액이요. 보유액이 미국채 보유액이요. 외국인의 미국채 보유액이 올해 4월달에 얼마냐? 조금 줄어들어가지고도요. 7조 4,500억 달러. 7조 한 5천억 달러 된다는 얘기예요. 7조 5천억 달러 정도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발행한 정부 채권, 미국채죠. 연준이 되게 많이 사들였거든요. 돈 찍어내가지고요. 근데 그게 5조 8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보다 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어느 정도? 1조 한 8천억 달러 정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4월달 기준으로요. 예? 그만큼 외국인들은 미국 월가에 굉장히 중요한 큰 손들인 거예요. 네? 큰 손들인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그래서요. 앞에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그린 색깔로 박스한 것들이요.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 보유액, 외국인이 미국 국채 보유액이 좀 올라갔죠. 2021년 5월, 6월 달에 증가했잖아요. 그 다음에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금 올라갔죠. 그러다가 2022년 올해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줄어들었죠.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요? 한 3천억 달러 가깝게 줄어들었죠. 이거하고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봐보세요. 같이 움직이죠. 외국인의 보유액이 증가하면은 미 국채 수익률, 즉 미국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그렇죠? 이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최근에 줄어드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미 그러니까는 국채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많은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월가의 주요 수입원이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증권회사가 돈 벌잖아요. 중개 수수료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예? 월가의 주요 수입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통화정책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요. 왜?
이거를 힐러리 클린턴이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 삼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안 된 이유는요? 월가의 관점에서 미국 정부가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지난해 이게 뭐냐면 왼쪽은 뭐냐면요. US 어셋이라고 됐잖아요. 미국의 자산. 자산은 뭡니까? 미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돈이에요. 해외에 투자한 돈. 그게 어느 정도냐?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맨 밑에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준비 자산을 빼고선 7천억 달러 빼고선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7천억 달러 저기서 빼게 되면은 한 34조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35조 달러 정도를 미국인이 해외 투자하고 있는 돈이라 이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은 뭐냐면 US 라이어빌리티라고 되어 있죠. 라이어빌리티요. 이게 뭐냐면 부채란 뜻이잖아요.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한 돈은 미국인 갚아야 될 돈이니까 부채잖아요. 이게 53조 3천억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많으냐?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한 게 18조 1천억 달러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18조 1천억 달러가요. 예? 즉 53조 3천억 달러가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게 얼마냐? 29조 달러. 28.59라고 돼 있죠. 29조 달러. 예? 이만큼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요. 밑에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한 8조 달러가 뭐냐면 은행들 간에 서로가 저기 이제 빌려주고 가는 이런 것들이요. 미국 GDP에 2.3배가 넘는 겁니다. 작년에 미국의 GDP가 23조 달러예요. 53조 달러라면은 GDP에 2.3배가 넘는 거예요. 미국 GDP에. 이런 돈들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달러예요. 근데 이거가 없으면은 월가하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이 중에 15조 달러가 미국 주식에 투자되고 있고요. 14조 달러가 채권 투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월가의 주요 수입원이잖아요. 그럼 미국의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14조 달러나 되는데. 예?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계가 월가를 매개로 해서 미국과 공동운명체가 되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 미국 경제가 월가 없이 상상할 수 있어요? 미국 경제가 월가 없이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는 월가가 해외 자본 없이 상상할 수 있냐고요. 53조 달러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 해외에서 그러면 세계 경제하고 월가하고 미국 경제가 거의 한 몸이라는 얘기잖아요. 한 몸.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 예?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건요. 미국 경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일본과 더불어서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는 그 채권을 한꺼번에 못 던진다. 왜? 자기들도 손해보니까. 예? 자기들도 손해보니까.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즉 뭐냐면은 좋든 싫든 간에 미국의 그러니까 월가가 붕괴되면요. 미국 경제도 붕괴되죠. 근데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타격 봅니다. 엄청 타격을 봐요. 예?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동학개미들 서학개미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얘기 있잖아요. 타격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 투자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미국과 세계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쫙 다 연결된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야. 좋든 싫든 간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현실이라고요. 네? 나만 살고 상대는 타격 입히고 나만 사는 거 이거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